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리튬 이상철 관련해서 CATL이 4시 충전이 가능한 고밀도 LFP를 내겠다. 지코 007에 LFP가 들어가는데 주행거리도 뭐 어마어마하고 충전도 4시 엄청나게 빠르다. 아마 CATL에 그 배터리를 집어넣겠다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LFP에 4시 충전을 걸었는데도 이 수명 문제 없이 잘 쓸 수 있겠다 해서 개발되는 이 배터리의 양극재가 과연 인산염 철로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그 인산염철 이게 사용됨으로 인해서 LFP가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게 뭐 때문이냐면 안정된 수요율과 가격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걸 어떻게든 살려서 밀도를 높여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러면 비용 증가하죠. 수요율 더 복잡해지죠. 그리고 또 새로운 양산 체제를 통해서 라인 깔아야죠. 이게 뭐 하는 걸까 싶어요. 리튬 인산철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다른 인산염철이 사용된 LFP도 이만큼 성능이 된다라는 걸 과시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 외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4시 충전이 가능한 이 LFP가 양극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공개를 해서 LFP가 발전 가능성이 이만큼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무조건 이름을 LFP라고 박아놓고 그러고 나서 4시 충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700km, 뭐 800km 주행 가능하게끔 만들겠다라고 그냥 정보부터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LFP 그만큼 성능 안 되고 2시 충전도 제대로 못 걸어서 평균 1시에서 왔다 갔다 하고 밀도 제대로 안 나오고 겨울철에 영하 10도 이하에서 배터리가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 배터리 히팅에 전력이 많이 사용이 되고 그로 인해서 주행거리가 반토막 이상이 나버리는 이런 현상의 LFP 배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4시 충전이 가능한 LFP가 뭐 출시가 돼서 한 1%, 2%그 정도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면 LFP가 전체 그 상위에 있는 그 엄청난 성능의 4시 그 LFP처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재료를 갖다가 어떻게든 뭘 섞든 간에 성능을 끌어올려서 비용을 높여서 그래서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게 되면 판도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LFP에 대한 비난, LFP에 대한 우려, LFP가 전기차에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LFP에도 좋은 거 있어. 우리가 보여줄게 하는 겁니다. 마치 세이코에서 그랜드 세이코 만들어서 우리가 실용적인 시계를 만드는 메이커라고 아니야 스위스 시계를 우리가 압도하는 걸 보여줄게 해서 그랜드 세이코를 만들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랜드 세이코 시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세이코 자체를 좋아하시는 마니아층이라면 구입을 하시겠습니다만 정통 시계 마니아들은 야 저런 괴작을 도대체 왜 냈을까? 저 비용을 주고서 그랜드 세이코를 뭐 1,000만 원, 1,100만 원 주고 산다고? 성능이든 그 시계가 갖고 있는 공학적인 가치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애매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일례로 네오디뮴 자석, 영구 자석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력을 가지고 있다. 5,000 가우스 정도 되죠. 알리코 자석, 페라이트 자석, 코발트가 그 중에서는 가장 강한 게 3,500 가우스. 이런 것들을 압도하는. 그래서 붙다가 막 깨지기도 하는. 자, 그러면 이제 이 네오디뮴 자석이 개발이 된 게 1982년? 그쯤 됩니다. GM과 스미토모 금속이 개발을 했죠. 네오디뮴이라는 거는 그 이전부터 흔한 소재였습니다. 히토리라고 하지만 사실 네오디뮴이 히토리가 아니라 이 네오디뮴은 좀 열에 약해요. 그래서 디스프로슘이라는 걸 섞어줘야 열에도 강한 연구 자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네오디뮴은 자력이 없어요. 근데 이게 철과 붕소와 네오디뮴을 14대 1대 2로 섞어서 야근법으로 합금을 하게 되면 이 네오디뮴의 특수한 원자 배열이 철자석의 S극, N극의 원자 배열을 아주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자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합금제예요. 그러니까 네오디뮴을 철자석에 섞어서 합금을 해놓으면 아주 강력한 자석이 된다는 걸 그때 발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14대 1대 2니까 철의 7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네오디뮴이 들어간 자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하지 철자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강력한 성분의 첨가제를 통해서 물성이 바뀌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철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LFP에 NCM811, NCM911 이런 양극재, 3분계 양극재가 들어가고 또 분리막이라든지 그 외에 음극 그런 그라파이트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변경한다고 치죠. 그럼 그게 더 이상 어떻게 LFP입니까?
LFP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LFP는 값쌉니다. 저렴한 양극재를 통해서 빨리 제품화할 수 있는 그런 제조 공정들이 지금 중국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4시 이상의 충전을 걸고 더 밀도를 높여간 주행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극재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 예민한 삼원계를 섞습니다. 블렌딩을 해야 돼요. 자, 블렌딩을 할 때 어떤 비율로 블렌딩을 해야 되고, 그 제조 공정이라든지 수율, 이런 것들이 더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료가, 이거는 삼원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료가 더 비싼 게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가고 복잡해지는 제조 공정이 가격을 더 높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LFP를 만들어내면 가격이 오르겠죠? 그리고 생산량도 제한이 걸릴 겁니다. 그럼 이렇게 LFP가 나온다고 하면 그 이전에 나왔던 99.9%의 그 대다수의 LFP, EC 충전도 감당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그 이상을 걸어놓으면 SOH가 염려가 돼서 걸지도 못하고, 겨울철에 주행거리가 영하 10도에서 배터리 완전히 식힌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면 배터리를 히팅하느라 주행거리는 반토막 이상 나버리고, 충전을 걸게 되면 배터리가 상온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충전 자체가 안 되거나, 2도, 3도, 4도 이 정도 온도에서는 거의 제대로 충전 속도를 내지 못해서 충전 속도가 굉장히 늘어지고, 그리고 충전하는 과정에서도 히팅의 전력을 4kW, 5kW, 6kW 막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전 손실이 막 25%, 30% 이상, 이런 식의 LFP 배터리는 다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런 LFP 쓰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그리고 4C로 조정을 해서 양극재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또 어떤 식의 설계를 적용했는지가 공개되지도 않은, 이름만 LFP인 게 나와서 일부 모델에 적용이 돼서 이게 나왔으니까 LFP는 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LFP가 그 LFP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LFP의 미래를 믿으세요? 뭐 그거 믿으시겠어요? 이제 전고체가 나온다면 앞으로 삼원계는 이제 끝장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LFP가 정말로 위력을 발휘하려면 기존의 LFP 라인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기존에 생산하는 LFP에다가 뭘 한 방울 딱 떨어뜨리는 정도의 변화, 기존의 생산 라인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인산년 철로만으로도 제조 공법으로 인해서 기술로 극복을 해서 4C 충전을 걸어서 이게 SOH에 영향이 없어. 그리고 주행거리가 막 700km, 800km 이제 나와. 여전히 인산년 철만 사용해. 물성의 변화는 없는데 우리가 이 물성의 변화를 어떤 식의 기술적인 포인트로 극복을 해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어. 이게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다 뭘 막 섞어요. 네오디뮴 같은 거, 디스프로슘 같은 거를 발견해가지고 막 섞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거는 철 자석이 아니듯 네오디뮴 자석이 되듯 LFP에 NCM811이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삼원계 하이브리드가 되는 겁니다. LFP가 아니에요. 이걸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LFP가 양극재가 다른 걸로 개선이 돼서 나온다면. 그게 어떻게 LFP예요? LFP는 지금의 가격을 유지하고 지금의 생산량, 지금의 공급 라인, 그리고 지금의 효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 LFP를 쓰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블레이드 배터리, 이 블레이드 배터리가 현재 LFP의 밀도를 가장 많이 높여고 또 빠른 충전이 가능한 그런 배터리인데, 이 SOH 문제가 슬슬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SOH 문제는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이게 분명하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서서히 블레이드 배터리의 SOH가 빠르게 하락한다라는 보고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으니 이것도 결국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LFP 화재 안 나요, 안정성 뛰어나요, 제발 그 ESS하고 파워뱅크에 사용하던 그 자료 좀 갖고 오지 마세요. 그 통계 갖고 와가지고, 그 통계가 평균 0.5C에서 도출된 데이터들인데, 봐봐, 숫자는 거짓말 하지 않아. 데이터가 이렇잖아. 아, 0.5C 기준 ESS 그리고 파워뱅크에서 쓰던 그 자료인데, 전기차는 레이 EV도 1.4C, 1.5C 막 걸리고 일부 구간에서는 2C 가까운 출력이 걸립니다. 레이 EV마저도 그래요. 그리고 레이 EV에서조차, 그 저성능 전기차에서조차 전압이 막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면 3C 막 3점 몇C 걸리는 그런 성능을 구현해 놓게 되면 LFP의 전압이 얼마나 더 날뛰겠습니까? 이게 고방전에 따라서 배터리 전압이 이렇게 널뛰는 거, LFP가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양극재를 개선해서 엄청난 성능의 LFP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LFP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뭐 다 바보 되는 거죠. 다 멍청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가격이 똑같지가 않다니까요. 가격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LFP는 정말 인산염 처리 양극재 차지하는 비중이 8%를 넘지 않고 제조 공정이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산해서 값싸게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매력이라서 그걸 구입하는 건데 여기다 뭘 자꾸 섞어요. 분명히 그 사시 가능한 그 LFP CAT에서 개발한다고 하는 그 LFP에 삼원계 양극재가 상당 부분 섞여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발표를 해야 하는데 발표를 안 해. LFP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도 사실은 LFP를 계속 판매를 하고 LFP의 수명을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LFP라는 워딩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삼원계 양극재가 섞이는 순간 그건 더 이상 LFP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LFP라고 우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네오디뮴 자석도 철자석이라고 우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산업계에서의 흐름, 이것들은요, 다 이권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배터리는 제조사가 입맛대로 선택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써야 되는데 있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가용 가능한 게 삼원계 아니면 리튬 이산철이에요. 근데 대부분 제조사들이 리튬 이산철로 만들고 싶어 해요. 왜냐면 리튬 이산철이 구하기도 쉽고 값도 싸고 그리고 전기차니까 대충 배터리 비싼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가격 격차를 그렇게 많이 내놓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래 전기차니까 뭐 그래 이 정도는 줘야지 하고서 지금 산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기차의 수요보다는 공급이 딸리는 그러한 현상이 계속 앞으로는 일정 기간 또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은데 삼원계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하는 그런 기간도 길어지고 가격적인 부담도 좀 크고 그래서 제조사에서 아무래도 가격 범퍼, 이 마진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주전해서 상품성 있게 보이려고 하면 이익을 상당 부분 포기를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삼원계에는 또 여러 가지 보완돼야 되는 장치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개발비라든지 제작비라든지 또 이걸 만들어서 판매했을 때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LFP보다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LFP가 매력적일 수 있으나 기업에서 보기에도 LFP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니까 이걸 대거 라인업에 확대하기에는 부담이 큰 거죠. 기업도 알아요. 아무리 장사꾼이라지만 한 해 두 해 장사할 거 아닌데 자동차 기업을 한 5년, 10년 뭐 그 정도만 딱 보고 하겠습니까? 그 어떤 제조사들도 50년, 100년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래 우리가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정말 롱런할 수 있고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성이 뛰어난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장기간 그걸 통해서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을 우리가 계속 개발을 해나가야 된다. 그러면 삼원계에 집중을 하는 건 맞는데 삼원계에 집중을 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여건들도 문제고 그리고 또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제조업 공정상의 또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한 몇 년 정도는 LFP에 조금 그 좀 저렴한 모델이라든지 우리 브랜드를 대표하지 않는 모델들을 좀 분산을 해서 약간 우리가 또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그 에어포켓 같은 그런 공간을 좀 찾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LFP에 좀 눈을 돌리는 건데 뭐 기업이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을 이렇게 내놓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아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LFP는 그 돈 주고 사고 싶지 않아. 소비자들이 만약에 그런 LFP가 탑재된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제조사도 어쩔 수 없어요. 어려운 길이라도 삼원계를 통해서 계속 상품성을 높이는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코에서 007 사시 가능한 뭐 이런 거 분석해달라고 하시는데 분석을 하려면요 제대로 된 정보가 있어야 돼요. 도대체 그 LFP가 어떻게 만들어진 LFP인지 그리고 LFP요 인산염 철은 밀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안정성, 수명 다 떨어집니다. 그 일례가 블레이드 배터리가 지금 인산염 철을 사용한 LFP 배터리 중에서는 밀도가 가장 높아서 빠른 충전을 걸기가 제일 적합한 배터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BYD가 씁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기본 4C, 5C, 6C 뭐 이렇게 C레이트가 걸리는 그러한 형태의 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정도의 공개된 화재 수만 80건이 넘습니다.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블레이드 배터리에서 발생된 화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LFP 배터리 신봉자들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불안나고 안전한 배터리를 밀도 문제 때문에 포기하라고요 라고 하면서 들이대는 정보 있잖아요. 그 정보를 보면 그렇게 불이 나면 안 돼요. 왜? LFP는 불나는 배터리가 아니라고 늘 강조를 하니까 이 불이 안 나고 수명이 3천에 4천에 리사이클이 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0.5C를 기준으로 그게 표준이에요. 그 환경에서 충방전을 계속 반복을 해보니까 불도 안 나고 4,000회 정도 충방전이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파워뱅크 ESS 제작업체가 너희들 배터리 시험 성적서 좀 가져와봐 해서 그 환경에서 만들어낸 리포트들입니다. 그걸 보시고 봐봐 여기 숫자가 이렇게 써있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잖아. 어떤 분들은 평균적으로 야 충전해가지고 막 한 10시간 11시간 20시간 쓰는데 무슨 소리 하는데 평균 C레이트가 아니에요. 운동선수가 여러분들 부상당할 때는요, 순간 부하가 커졌을 때 부상을 당하는 거지, 운동선수가 훈련을 20시간 했기 때문에 지쳐가지고 쓰러져 부상당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선수 생명 끝났습니다. 이런 기사 나오는 거 못 보셨죠? 그 운동선수가 부상을 입는 경우에는 자기 신체가 견디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고난이도 동작을 했을 때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기차에서 지금 3원계도 2C, 3C, 4C 여기에서 더 넘어가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5C까지만 돼도 야 3원계에서 이 양극재 변화시켜서 그리고 또 일렉트로라이트를 좀 폴리머 형태로 바꿔서 고밀도에 맞게 높은 C레이트를 견디게 50C, 100C 하려면 이 구조 바꿔야 돼. 양극재 비율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충전해서 전자를 결합하는 그런 음극재 이 부분도 설계 다 바꿔야 돼 해서 바꿉니다. 그러니까 3원계도 사실 4C, 5C? 좀 부담스러운데 하는 입장인데 그거보다 훨씬 밀도가 낮아가지고 1C 이하에서 운영이 가능한 리튬 이산철을 그거를 고C레이트를 걸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인산염 철반으로 안 돼요. 그러면 또 양극재를 바꾸고 그 구조를 바꿀 겁니다. 구조를 바꾸고 양극재를 섞는 순간 그건 LFP가 아니에요. LFP라고 계속 우기는 거일 뿐입니다. LFP가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수율 그리고 대량 생산에 적합한 현재 용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LFP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3원계의 가격을 더 떨어뜨리고 3원계 밀도를 높이는데 주목하면 되지. LFP를 그 안 좋은 양극재를 가져다가 뭘 섞어가지고 맛을 내고 이러는 거, 예. 라면 좀 건강하게 맛있게 먹는다고 랍스터 집어넣고 2+급 한우 집어넣어가지고 음식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먹겠다는 사람 많을 수는 없는데 그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다금바리 잡아다가 라면에다가 끓여가지고 이렇게 국물 내고 그러면, 이게 참 바보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재료는 좋은 그런 기술 개발에 맞게, 프리미엄 모델, 그리고 또 미들레인지급 이상에서 발전시키는 게 맞고, LFP 같이 저렴하게 아주 접근의 용이성에 맞춰서 만들어낸 그런 재료 같은 경우에는 구태여 막 4C, 5C 막 걸게 하기 위해서 양극재를 바꾸고 거기에 대한 설계도 다 변경을 하고 제작 공정 복잡하게 해서 비용 높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LFP라고 막 우겨서 야, 이 LFP가 이렇게 좋은데 너희들 욕할 거야 하면 그럼 나머지 99몇 % 대다수의 LFP들이 다 덩달아 신분 상승하고 덩달아 막 안 되던 충전이 빠르게 되고 겨울철에 반토막 나던 주행거리가 거의 뭐 80%, 90%로 살아나고 그렇습니까?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LFP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제품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블렌딩, 양극재가 어떻게 섞여 있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서 만들었습니다라는 기술적인 스펙시트가 다 나오고 그러면 그걸 보고서 우리가 이렇게 예상했는데 인산염 철로만 이렇게 됐네요 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희도 생각을 바꾸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건 네오디뮴 자석을 그냥 철자석이라고 우기는 거와 똑같은 케이스다. 말도 안 된다. 결과적으로 또 한 번 LFP 수명 연장을 위해서 블러핑 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